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개월 종목인 HLB 제약이 3자 배정 190억 유상증자 결정 공시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이런 통해서 생명과학의 이제 계열사인 이제 신화 어드밴스 100% 자회사 편입을 제약이 하게 되는 겁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4시 넘어서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에도 이제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예, 제약의 어떤 주가를 보게 되면 4시 이후에 이제 딱 공시가 나올 때 순간으로 이제 거래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19,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예.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양수라고 하는 말은 가져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신화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도에 HLB 생명과학이 이제 그 제약 유통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돈 주고 다 사온 게 아니라 10일을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주원재 그 신화 어드밴스 대표한테 11호 이제 인수대금도 크진 않았습니다. 한 70억 정도. 그때도 이 신화 어드밴스가 매출액대가 한 700억대 정도 되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뭐 병원이라든지 뭐 차병원 이런 데다가 이제 의약품 이제 유통사죠. HLB 그룹에서 이제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신화 어드밴스가 있고 HLB 테라피틱스가 이제 백신 유통 관련되는 이제 그 체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어떤 부분들인데, 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HLB와 흡수합병 관련되는 부분 결의를 한 상태인데, 나중에 이제 자회사까지 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PPA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전에 이제 신화 어드밴스는 제약이 이제 100% 자회사 형태로 가져가는 어떤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주요 사업이 이제 의약품 도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능력이 있는 부분들이고, 나중에 리보셀 관련되는 국내 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이제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이 로얄티를 주면서 이제 판매를 이제 제약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도 다 연결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수 주식수는 26만 주 정도, 그 다음 양수 금액은 190억이에요. 예, 그래서 소유 주식수는 이거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 어드밴스의 주식을 그대로 100%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 신성장 동력 확보, 이제 의약품 도매하는 거니까요. 매출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거래 상대방은 신화 어드밴스가 이제 생명과학의 이제 그 뭐 자회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생명과학이니까 거래 상대방은 생명과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갑니다. 예, 190억인데요. 그래서 잔금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4월 27일에 계약금은 19억이고요. 그 다음에 잔금이 171억 정도. 그래서 자금 조달 방법은 보유자금으로 뭐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 평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이사회결일은 올해고, 외부 평가는 그러니까 4월달 들어서 이제 4월 9일부터 이 부분들이 좀 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들 뒤에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양수,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HLB가 HLB 생명과학의 흡수 합병 관련되는 부분과 뭐 흐름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FDA 관련되는 부분의 일정을 앞두고 이제 그룹의 에코시스템을 그동안에 M&A 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정돈을 하면서 그 신약 개발사들도 이제 상장사 아래 좀 붙이는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회사 계열사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금 이제 정리정돈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이제 4월달부터는 좀 본격화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명과학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생명과학이 이제 최대 주주기 때문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HLB 제약이 3자 배정을 해서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다. 그래서 3자 배정. 그러니까 이 신화 어드밴스의 인수인데, 유상증자 결정이, 그러니까 HLB의 항상 인수합병이라든지 M&A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다른 쪽에서 뭐 차입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HLB 쪽은 항상 이제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한다든지 뭐 시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현금이 나가는 것들을 최대한 뭐 막으면서 하는 형태들을 그동안 많이 보여줬죠. 근데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은 운영자금으로 19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주 97만 주대, 그래서 3자 배정 주식이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 관련되는 부분은 신주 발행 관련되는 부분은 19,000주 정도, 19,460원 정도. 기준 주가가 이제 그런 거고,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율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값 형태로 1개월, 일주일, 최근일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납입일은 5월 8일이에요. 5월 8일. 그 다음에 3자 배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교부 예정일은,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9일 정도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사무 발행이니까 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는 락업이 걸리는 형태다. 요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1개월, 일주일 채권해서 이제 발행가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정이 되고 1년간 이제 보호예수 관련되는 부분, 3자 배정일 땐 대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 운용자금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을 이제 기사로 된 부분들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HLB 제약이 신화 어드밴스, 본래 이제 생명과학이 최대주로 가지고 있는 신화 어드밴스를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요 부분하고 이제 3자 배정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의약품 유통망 확대, 운영 효율성 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조와 영업 유통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 강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장기적으로 보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신화 어드밴스 주식의 양수도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생명과학은 이 자회사의 신화 어드밴스의 지분 100%를 양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양수하고 양도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돈을, 이게 190억이잖아요. 근데 이 돈 자체를 생명과학에다가 3자 배정해서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예,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화 어드밴스의 지분이 넘어가고 받아야 되는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 자체를 이제 HLB 제약이 이제 그 지분 가치에 해당되는 만큼을 이제 생명과학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항상 이제 다른 법인들을 인수할 때 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금이 최대한 안 나가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베이스되는 어떤 주식을 발행하면서 발행할 때도 있고, 시비를 발행해 가지고 이제 돈이 들어와서 그게 나중에 주식 전환하면 이걸로 가져가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대부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재무적으로 일반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매출도 안정적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무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 신화 어드밴스가 들어오면 이제 시너지가 제약 쪽에서는 또 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겠죠. 예, 그래서 요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HLB 그룹 전체적에서는 제조, 영업, 유통까지 이어지는 이제 통합적인 이제 운영 체계를 완성했다.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성과가 될 수 있고, 최근에 HLB가 HLB 생명과학의 흡수합병, 그 다음에 제넥스 아래 이제
뉴트로브라든지 뭐 애니젠도 집어넣어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는 회사들 이노베이션 안에는 이제 뭐 베리스모가 있고 테라피틱스도 그런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넥스에도 이렇게 맞추어서 이 각사의 어떤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정리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제약의 신화 어드밴스 관련되는 인수도 뭐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법인들이 아니고 자체적인 어떤 흐름이니까 이제 특별하게 뭐 주가에는 뭐 크게 영향을 뭐 주진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 시간에 이르다가 이제 이게 뭐 그 특별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올라갔다가 뭐 내려간 겁니다. 이게 공시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삼자 배정이라고 하면 이게 대부분 호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알고 봤더만 이제 그룹 자체 내에 뭐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좀 비롯된 것이다. 예.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21일평이 좀 지지를 안 되는 모습으로 살짝 내려왔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볼린저 그 파라볼릭의 추세 전환은 돌렸는데 21일평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소폭의 연봉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상승 추세로 유지됐던 이 부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다시 하락 추세로 돌렸어요. 그럼 이 부분이 바뀌려고 하면 기준 파라볼릭 가격이 9,7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려야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테라피틱스는 이제 5월달에 NK 관련되는 부분에 탑라인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최근에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탑라인 데이터가 좋았을 때 뭐 상한가 가는 것들이 제약바에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보시게 되면 HK 이노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보면 여기도 그 임상 3상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성공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탑라인 발표라든지 임상의 어떤 데이터가 좋다 이런 걸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테라피틱스도 5월달에 이제 어떤 결과에 따라서 강한 흐름들이 계열 종목까지 이끌 수 있는 흐름에 포텐셜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거고, 아직은 이제 거래량이 안 늘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시초가 될 수 있는 게 락업이 이제 데이터 락업이 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한 10일,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이후에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사가 언제쯤 나오는지를 계속 살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21일평에 저항받으면서 음봉으로 소폭 내려갔고, 여전히 거래량은 오늘은 더 작네요. 38,000주 정도로 굉장히 적은 어떤 거래량의 흐름들을 4월달 들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주말 앞둔 이제 금요일이었는데요. 양봉 흐름으로 양음양 패턴을 그룹 전체적으로 보이면서 올라갈지 여부를 좀 살피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